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KBS는 충북 8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충북 지역 판세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정진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충북 전체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청주권 4곳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죠. 청주 상당은 민주당 이강일 후보 42%,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가 34%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 송상호 후보와 무소속 우근원 후보는 각각 1%였습니다. 다음은 청주 서원입니다. 민주당 이광희 후보 37%,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 33%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어서 청주 흥덕입니다. 민주당 이현희 후보 39%,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 29%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개혁신당 김기영 후보는 2%였습니다. 다음은 청주 청원입니다. 민주당 송재봉 후보 37%,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32%로 송 후보와 김 후보도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청주권은 4곳 가운데 3곳이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군요. 청주 외 지역 여론조사는 어땠나요? 네, 북부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죠. 먼저 충주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35%,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가 39%로 4%포인트 격차, 역시 오차 범위 아닙니다. 다음은 제천단양입니다. 민주당 이경용 후보 31%,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36%로 오차 범위 내 경합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 무소속 권석창 후보는 각각 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동남 4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한 후보 40%,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 41%로 양자 간 1%포인트 격차, 초접전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증평, 진천, 음성, 중부 3군입니다. 민주당 이모선 후보가 43%,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가 33%로 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충북 8개 선거구 대부분이 거대 양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북 8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곳, 그러니까 거의 6곳이 1, 2위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1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상대 후보를 앞지른 선거구는 이 청주 흥덕과 중부 3군 이 2곳뿐이었는데요. 이 2곳도 1, 2위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각각 10%포인트였습니다. 오차 범위에서 1.2%포인트 벗어난 수준이고 이 부동층까지 고려하면 압도적인 우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충북 모든 선거구가 격전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아직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의 표심이 결국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 8개 전체 선거구 가운데 평균 부동층 비율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이 충북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아직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20대에서 30대 부동층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 평균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49%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는 58%, 30대는 40%가 부동층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층 비율이 높은 이유로 선거 전문가들은 익숙한 후보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후보들이 여럿 공천된 점을 꼽고 있습니다. 또 부동층들은 전국적인 선거 판세나 인물, 공약 등을 좀 더 살펴보고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망했습니다. 남은 기간 특정 연령의 부동층을 공략할 이 각 후보와 정당의 유세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부동층은 여전히 선거 판세를 관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줬습니까? 네, 충북 8개 선거구 모두 이 정당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공약이나 정책,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청주권 4곳은 평균 60% 이상이 정당을 보고 후보를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비청주권 4곳도 후보의 정당을 본다는 응답자는 많았지만
청주보다는 평균 14%포인트가량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약과 인물을 보고 후보를 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건데요. 이에 대해 청주권의 경우 현역 의원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여파가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청주 외 지역은 4곳 모두 여야 현역들이 공천을 받았거든요. 결국 상대적으로 새 후보가 많은 청주권 유권자들은 정당에 따라 더 많이 투표할 것이다. 현역이 모두 출마한 비청주권의 경우 유권자들이 공약과 인물을 청주보다 더 많이 살펴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뿐 아니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서 정당에도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충북 민심 어땠습니까? 네, 관련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조국혁신당인데요. 제천, 단양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투표 의향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평균 3%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세 정당에 이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그리고 녹색정의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충북 평균 28%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KBS가 실시한 충북 여론조사 관련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총선 때는 정당 투표로 전국의 비례대표 의원 46명도 선출하게 되는데요. 비례정당에 대한 충북의 표심은 어떤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유권자들에게 총선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28%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20%, 더불어민주연합 17% 순이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한 자릿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단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순이었습니다. 상위 3개 정당을 따로 비교해보면 국민의힘보다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비례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도가 각각 10%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 지지도가 단순 지지도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충북 유권자는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1%,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는 11%였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은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54%가 소속 정당을 꼽았습니다. 공약과 정책이 29%, 인물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40% 등 부정적인 응답이 59%로 긍정평가 36%를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많아 부정평가가 앞선 50대 이하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7개 선거구는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제천 단양 선거구는 나흘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선거구별로 500명에서 최대 502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충북 전체 결과는 8개 선거구 조사 결과를 재가중 합산해 산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